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얘기는 버마, 이제 올 초에 쿠데타가 또 일어났죠. 근데, 물론 이제, 뭐 뉴스가 됐건 아니면 그 이전에, 이 역사,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 그리고 나중에 독서를 통해서 버마를 그렇게 학습은 했었지만은 와닿지가 않다가 오늘 확 하나 와닿은 것이 이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어느 이제 교사의 가족을 다 잡아갔어요. 잡아갔다가 5살짜리 아이만 풀어준 그 뉴스를 또 이제 어떻게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다가 그걸 보고 나서 그거랑 관련해서 내가 왜 독재를 싫어하고 자유주의자죠 저는 철저하게. 그리고 또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은 사실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거든요. 수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털이 됐건 정보가 됐건 그것의 처리가 절차적으로 통제나 이런 그러니까 자유의 침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에 그 아이 사진을 딱 보고 나니까는 너무나 막 그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런 효과죠. 실제 내용에 대한 추상적인 정리, 통계 이거 가지고 어느 아프리카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 버마의 상황이 어떻다 이거보다 딱 사진 한 장, 기아에 허덕인 아이 사진 한 장, 홀로 풀려난 5살짜리 아이 사진 한 장, 이게 사람들을 확 깨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효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 나눈 적도 있죠.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역사 얘기이자 그리고 사람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보편적 가치. 왜냐면 우리나라도 쿠데타가 있었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도 또 불행한 그런 쿠데타가 있었고 하죠. 그 앞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 근데 버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우리랑 거의 비슷한 60년대 쿠데타가 반세계를 지배한 나라예요. 거기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그 주위국들과의 관계도 거기도 그 당대로서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떤 나라였거든요. 일단은 인도랑 가깝죠. 게다가 영국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태국이 완충지 비슷하게 이제 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완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영국의 그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버마가 들어가요. 근데 영국은 인도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영국이 그다지 신사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이 보편적 가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거,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중국이 막 그러면서 굴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시진핑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편전쟁에서 의아등동까지 영국이나 서구에서 중국에 한 짓은 전혀 보편적이지 않아요. 정말 뜯어먹기를 했거든요. 아니, 아편전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진짜
수악한 그런 저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를 이제 하는 거지.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더 내세우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여기저기 새네. 그냥 기록을 남기자. 어느 날 그 새벽인데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드는 어떤 그걸 가지고 뭐 역사도 풀고 거기에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바로 그 영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뭐 중국과의 관계도 막 복잡했었고 인도와의 관계도 복잡했고 거기에 이제 소수민족들도 있고 한데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 영국이 뭘 잘하냐면은 갈라치기 같은 걸 되게 잘하죠. 말도 안 되는 시비 걸어서 아편전쟁하고 2차 아편전쟁하고 계속 그렇게 뜯어먹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중국한테도. 그러니까 중국은 서구의 그런 가치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짜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한편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나 저는 중국의 통제 그리고 버마의 통제, 독재 이걸 굉장히 저는 그런 나라에서 못 삽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그런 나라였지.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 80년에서부터 87년 그 상황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직 그 어린 좀 뭐 이런 소년이었고 뭘 잘 모르긴 했고 제가 다니던 그 국민학교가 부속 국민학교였어요. 어느 대학교에. 근데 우리 그 집에 하숙하던 대학생 형이 어느 날 굉장히 막 그 힘들어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 대학생이 죽었어요. 시위 도중에 맞아 죽었나 그래요. 그 정경한테 맞아 죽었나 뭐예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앞뒤로.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그때 이를테면 대학생이거나 그랬으면은 그거가 너무 싫어서 거기에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가책으로 오랫동안 그 가책이 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이제 조금 연배 위쪽 분들은 다 그 세대의 그 젊은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죠. 근데 버마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년 동안 하다가 이게 영국과 어떻게 얽히냐면은 영국도 거기가 이제 버마가 이제 동쪽으로 하면 인도랑 가까운데 영국이 이미 인도를 이 데칸권 요 이렇게 동그라미 했을 때 위쪽 양쪽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그 종교적으로 분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병굴 분할령 할 때 그래서 인도인들이 막 들고 일어섰던 거고 근데 그렇게 분할된 쪽이 한쪽이 버마 쪽이랑도 맞닿아 있으니까 이슬람도 굉장히 많고 주로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가 과반수 이상이에요. 과반수 이상이고 그리고 다양한 종족이라든지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게다가 영국과 싸워야 되는데 또 일본도 들어오네. 2차 대전 정도에.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다수족이 내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수족은 영국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는 일본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 동남아 쪽이 일본과의 관계가 참 미묘합니다. 미묘해. 일본이 겉으로 내세우는 그 뭐랄까 구호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속고 많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버마족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는
아웅산 아시죠? 이제 아웅산은 영국과 싸우는 그 스탠스였어요. 영국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 정도에 이제 독립을 하죠. 그리고 암살당하죠. 국부라고 하거든요. 아웅산을. 그리고 너무 그 상황이 복잡하니까 민족과 종교와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는 이게 나라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금세 60년대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무려 그 반세기 동안 아웅산의 딸이 자라나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바로 그 딸인 거예요. 계속 민주화 투쟁을 하죠.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리고 제가 한 20대 그 정도니까는 한 90년대 그때부터 아웅산 수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국회를 거의 휩쓸어요. 우리도 여소야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 싹쓸이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10년, 10년이 지나고 언제쯤에 그 정권을 잡았지? 20년이나 지나고나 잡았구나. 한 그 2010년대 정도에 이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아웅산 수치가. 그렇게 어려운 그거를 하고 뭐 클린턴 오바마 다 만나고 이렇게 했던 그 아웅산 수치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국, 일본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는 참 그 약소국으로서 제국주의 침략을 그렇게 쌍으로 만들고 막 하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불행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버마라고 하는 나라도 그 상태에서 군부가 계속 득세했었고 그렇게 해서 아웅산 수치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꼬인 문제들을 푸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민주화의 그 하나의 아이콘이고 잘 뭐 했는데 올해 초에 총선 거기에서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이제 부정선거라고 우기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또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 그러니까 쿠데타 시위를 한 사람의 가족을 그렇게 다 잡아가지고 해서 한 그 딱 사진 하나를 보니까는 이게 통제 그리고 독재 요거에서 뭐랄까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나는 통제 사회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이 막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완전히 독재 체제나 완전한 통제 사회나 그런 게 아니래서 내가 뭐 지금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정치 유튜버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시사적인 거나 교양적인 거에서 예를 들면 방역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과학 그 정책, 기술 정책 이런 거에 대한 IT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비판 같은 걸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그 5살짜리 소녀가 얼마나 안타깝나.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사진을 본 어떤 감회를 역사 플러스 이거저거 해서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